안녕하세요. 고객집 많은 여자 지음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불만 성향별, 불만 표출 성향별 고객 응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화내는 방식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죠. 저희 집에 이제 새 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화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오히려 화가 나면 더 말을 하지 않는 유형의 아이가 있는가 하면 평소에 굉장히 활달한데 이제 화가 나면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목소리가 담장을 넘는다. "내가 왜!" 이래 갖고 막 화를 내는 또 아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 또 첫째 아이는 와 화가 나면요. 오히려 말을 너무 잘해요. 따박따박 얘기를 잘 듣고요. 거기에 맞게 공격을 탁탁탁 해댑니다. 이렇게 상황은 같아도 화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성격을 기반으로 화를 낸다."라고 하죠. 실은 성격이란 일관된 행동의 패턴으로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적 상태의 내적 과정이고 그것이 일관되게 보이면 우리는 '저 사람 성격이 차분해. 저 사람 성격이 활발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기반으로 우리는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라고 예측을 할 때 성격 기반으로 예측을 하죠. 자 한 예로 여러분 만약 이경규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 MC 중에 이경규 그리고 신동엽 그리고 유재석 이 세 사람이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후배한테 이제 뭐라고 탁 이제 한마디 하려고 화를 냅니다. 똑같이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강의 현장에서 여쭤보면 왠지 유재석은 더 정중하게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신동엽 같은 경우에는 왠지 깐죽거릴 것 같다. 비아냥거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워낙 유머러스 얘기하면서 깐죽거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경규 같은 스타일은 왠지 버럭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예상이 성격을 기반으로 그가 화내는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라보면요 여러분 화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동, 성격을 기반으로 표출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화내는 사람, 저렇게 화내는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이경규 제가 유재석 화내는 스타일 잠깐 신동엽 화내는 스타일 말씀드렸는데 그럼 누가 제일 화가 난 거예요? 다 나름의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화를 받는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경규가 제일 화를 냈다. 이경규가 너무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이경규는요. 이렇게 화가 나면 고라니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고라니가 뭐 이렇게 소리를 낸다면서요.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고라니 소리를 낸다. 이경규는 화가 나면. 그래서 화내는 이런 어떤 성향을 누가 더 화냈다라고 볼 수 없는 자기 성격 패턴에 화를 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화를 좀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필요가 있죠. '아 이런 성향의 화를 내시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예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경규 같이 이제 화내는 스타일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권위적 무례형이라고 해요. 권위를 가지고 무례하게 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무례하게 화를 내는 고객들의 유형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면 반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좀처럼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고객 유형을 권위무례형이라고 많이들 뽑습니다. 자 그러면 까칠한 요구형 제 딸아이 뭔가 화가 나면 더 논리적이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감정 폭발형 저희 막내 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속상해." 막 이렇게 막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유형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토로 훈계형도 있어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제가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그런 의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차분하게 토로 훈계하는 유형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권위적 무례형 고객을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 무례형 고객은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돼? 아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아주 무서운 것이었구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대꾸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권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는 어떤 것들을 강조하면서 상대에게 통제받는 걸 원치 않고 시간이나 상대를 자신이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클레임 그런 불만 고객들 있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 "아니 그렇게 안 해줄 거면 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안 해줄 거면 나 진짜 뭐 이번에 뭐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계속 반복하면서 좀처럼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고객이 그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유형이거든요. 반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답을 정해 놓고 그대로 해 달라는 걸 계속 반복하는 고객. 자, 이런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원 말을 들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고객 말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객한테요. 죄송한데 잠깐 제 말 좀 들어 주실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중간에 막 개입하려고 막 이렇게 말을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겹치고요. 오히려 그분이 호통을 더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요. 개입을 위한 의뢰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 대체 그게 지금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면 "네 고객님,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개입을 위한 의뢰형을 쓰시는 겁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데 잠깐 제 얘기 들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개입을 하는 거를 의뢰형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는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허락을 득하면요. "아 얘기해 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허락을 득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권위 그 개입 후에 이제 응대를 이어가시는 게 '우리 얘기를 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 경우에는요. 명확하게 결론부터 얘기하시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막 그러면 더 막 화를 확 내시지 않을까요? 어차피 통제형이고 결론형이기 때문에 변명이 길어질수록 더 말은 또 우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고객님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뭐? 가능하지 않아? 네. 제가 쪼금 더 추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때 또 개입하시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객이 이런 고객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이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날 확률은 적어요.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난을 감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침묵도 좀 감수하세요. 그래서 막 그러시면 매번 대꾸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다가 "듣고 있어."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설명 들었는데 고객님께서 언짢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도의 표현을 하면서 침묵도 때론 감수하시고요. 그리고 이 고객은 절대 유쾌하게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런 기대치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정이 내려오는 이 속도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도 한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떠서도 그리고 또 혹은 내 통화 중에서 감정이 다운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무리만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무리를 아까는 안 되는 걸 명확하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No and Yes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아유 예.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그 점은 도와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추후에 제가 도움드릴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좀 방문해 주십시오. 추후에 조금 더 도움드릴 내용이 있다면 그땐 제가 꼭 돕고 싶습니다." 정도 끝은 Yes로 뭔가 우리의 다짐, 마음, 각오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내는 방식도 성격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화를 너무 주관적으로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 권위 무례형으로 화를 내는 유형들은 반말도 많이 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본인 얘기를 하는 유형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유형한테는 개입을 위한 의뢰형, 그리고 또 결론이 있다면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자. 그리고 또 비난과 침묵도 감수하자. 결국 내 앞에서 화를 이렇게 누구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o and Yes.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마무리는 Yes로 나중에 좀 더 만족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최선의 의미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지금 당장 고객이 이런 권유무례형들은 만족하고 돌아서진 않지만 추후에 그래도 내가 끝에 최선을 다한 예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추후에는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기억하시고 응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가 화이팅 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뵐게요.